그녀는 학교에서 인정받는 천재 미녀다. 지금은 나에게 마법 수업을 배우고 있다. 내 강의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며 마법 역사를 100년 앞당길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모르는 사실이 있다. 내 마법 자체가 그녀에게서 배운 것이다. 단지 그때는 10년 후의 그녀였다. 바로 방금 전이 일이다. 마법 교수님께서 내가 마법 과목으로 전과하기를 바라셨어. 내가 가지 않으면 그건 마법 세계의 손실이 될 거라고. 나는 하하 웃었다. 교수님, 말씀하신 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때 나는 갑자기 한 가지가 떠올랐다. 방금 교수님이 에테르 압축 기술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았다. 예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 내 생각이 기억 속으로 돌아갔어. 누군가 내게 말해줬어. 너희는 오드를 모른다고. 즉 생명력의 존재를. 바로 그 때문에 제대로 된 마법을 쓰는 게 매우 어렵다고. 그래서 반드시 체내의 기운을 압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해. 그리고 시도해보았다. 모으고 오직 사용하는 것을. 그 우연히 섞인 부분들만. 그때 우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기다. 그렇지 않나요? 그 후 나는 교수님께 오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다. 교수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다. 오드가 뭐예요? 교수의 반응을 통해 한 가지를 확인했다. 현재 이 세계는 오드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내가 이전에 토벌대에서 배운 것들은 지금 보니 미래의 지식들이었다. 이 세계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알릴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교수님은 얼굴에 흥분을 가득 담아 나에게 물었다. 마법 과목으로 전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교수님의 제안에 대해 나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검수를 더 사랑한다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부득이하게 정중히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교수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네가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 방법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교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언젠가 내가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 찾아갈 수 있어. 시간은 상관없어. 머리를 만지며 좀 부끄러웠어. 하지만 내 제안에 정말 감사해. 그러자 교수님이 내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셨어. 수업 시간에 다른 곳을 봐도 그는 나를 꾸짖지 않을 거야. 수업이 지루하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그도 개의치 않아. 교수님은 이런 기초 수업이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학생들은 아래에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이 녀석 정말 대단해. 카를로스 교수님이 그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다니 믿기지 않아. 오늘 모두가 눈이 호강했어. 내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레오는 앞으로 두 걸음 내디뎠다. 그때의 그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다. 한 송이 붉은 장미가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피어났다. 이 순간 자랑스러워하는 레온바가 그레이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나를 매우 마음 아프게 만드네요. 또 이 녀석에게 붙잡힌 건 아니겠지. 수업이 끝난 후 아리엘 교수님께서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오늘 방과 후에 제 사무실에 한번 들르라고 하셨어요. 이게 좀 의외였어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소환다 했으니까요. 혹시 카를로스 교수님이 장난치는 건 아니겠죠. 아리엘 교수님을 설득해서 마법부로 옮기고 싶어. 곧 아리엘 교수님의 문 앞에 도착했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길 바래. 나는 문을 두드렸어. 이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 잠시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그래서 혼자서 들어갔어. 내가 이렇게 무례하게 들어온 걸 용서해줘. 하지만 다음 순간 칼이 내게 날아왔다. 그 칼을 발견했을 때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허리에 액세서리를 뽑았다. 그리고 팔을 휙 돌려 공격하는 사람을 날려버렸다. 전체 동작이 일사천리였다. 소녀는 약간 놀란 듯했다. 왜 내가 이렇게 빠르게 반응했는지 놀라는 것 같았다. 짧은 시간 내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았다. 그녀는 모르는 게 사실 내 몸이 저절로 반응한 거라는 걸. 근데 이게 도대체 왜일까? 내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습격당했어. 그때 내 눈이 번쩍 뜨였어. 이 눈앞에 있는 이 소녀가 왜 이렇게 낯설까?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소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파란색이다. 눈은 금색이다. 매우 귀여운 외모다. 멀리 앉아있는 아리엘이 웃었다. 너의 실력이 정말 괜찮구나. 내 눈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 너를 학원에 받아들인 것은 옳은 선택이었어. 옆에는 두 명의 멘토가 서 있었고 그들은 내가 이렇게 빠르게 반응할 줄 몰랐어. 벨라, 너 방금 봐준 거 아니야. 분명 내 스승님이 봐주라고 했을 거야. 그렇지. 내 동작은 완벽했어. 하지만 내 검이 이렇게 쉽게 날아가다니. 이건 좀 이상해. 베라라는 이름을 듣자 마음이 떨렸어. 역시 내가 아는 베라 올브라이트구나. 그녀는 지난번에 마법 여마법사가 되었고 바로 그녀가 내게 마법 수업을 가르쳤어. 아리엘은 그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너희 둘 진심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너가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교수직을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사람이 하하 웃었다. 그냥 농담일 뿐이야. 아리엘, 너가 왜 그렇게 진지해? 그리고 웃으며 손에 쥔 동전을 아리엘에게 주었다. 그들이 내 눈앞에서 도박을 시작하다니. 나는 천천히 검을 검집에 넣었다. 정말 기분이 나쁘군.
그 후 나는 물었다. 너희가 나를 도박의 대상에 올린 건 아니겠지? 아리엘은 부인하지 않았다. 우리는 방금 도박을 하고 있었어. 네가 벨라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도박이었어. 덕분에 나는 많은 동전을 벌었어.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이 튕겨져 나에게 동전 하나를 던져줬어. 이건 너의 몫이야. 이 장면을 보니 내 마음속의 불만이 순식간에 사라졌어. 이 동전이면 나의 1년 생활비가 충분해. 현장에 있던 한 멘토가 내 손을 보며 입을 열었다. 역시 아리엘이 말한 대로군. 방금 짧은 교전만 봐도 그는 일부러 익숙한 팔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그 팔을 말이다. 옆에 있던 멘토도 입을 열었다. 분명 그의 오른손이 다쳤을 거야. 그리고 부상이 매우 심각했어요. 겉으로 드러난 근육의 물리적 손상보다는 더 깊은 층의 상처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단순한 상처로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거든요. 아마 그의 팔이 어떤 충격이나 압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잠재적인 만성질환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내 마음을 무척 놀라게 했다. 정말 세계연합대학의 멘토답다. 그냥 한번 봤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올바른 것을 분석해낼 수 있다. 두 사람은 하하 웃었다. 이 정도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대학의 교수 자격이 없다. 그런데 아리엘 교수는 보아하니 시험 볼 때 이미 느꼈어요. 아리엘은 둘이 너무 시끄럽다고 느꼈어요. 이해했으니 두 분께 떠나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제 학생이에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두 분이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보여서 두 멘토는 떠나기 전에 한마디 했어요. 우리는 그가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당신이 잘 가르쳐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를 꼭 저에게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만약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가 아직 입학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학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두 멘토 덕분에 위기감을 느꼈어. 보아하니 팔을 고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이 방을 나간 뒤 방 안에는 우리 셋만 남았어. 그때 아리엘이 말하는 게 들렸어. 귀찮은 녀석이 드디어 해결됐군. 그럼 이제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여자에 대해서도. 오늘 아리엘은 한 가지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내가 카를로스 교수의 수업에서 초압축 에테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카를로스 교수가 직접 그에게 말했다. 그는 오늘 특별히 아리엘 교수의 사무실에 와서 내가 마법부로 전근되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아리엘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 순간 아리엘은 천천히 손에 든 커피를 내려놓았다. 아리엘의 눈에는 나는 숨을 곳이 없었다. 아리엘은 내가 검을 휘두르는 게 더 적합하다고 봤다. 마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의 눈을 보았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동공이 변한 것이다. 아리엘은 내가 마법 압축에 능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습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나는 마음이 불편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은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녀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나는 그녀가 한 말을 바로 인정했다. 나는 압축 마법 연습을 특별히 배운 적이 없다. 내 대답은 모두 아리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결국 그녀 앞에서는 아무도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어떤 속임수를 썼는지 정말 알고 싶어 했어요. 그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심지어 보수도 준다고 했어요. 그가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압축 마법의 사용법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곁에 있는 소녀를 위해서였어요. 나는 당신이 그녀의 선생님이 되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이 압축 마법은 그녀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요.